자동온도 조절기의 알림 소리가 주방에서 들렸다.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커피 메이커의 스위치를 켜둔 게 생각나서 테츠로는 일어났다. 미츠키도 스가이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미츠키는 자신의 고백에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걱정할 것이고 스가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테츠로는 2개의 머그컵과 1개의 커피잔에 커피를 따르고 쟁반에 받쳐 머그컵은 자신과 스가이 앞에, 커피잔은 받침대를 깔아 미츠키 앞에 놓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커피를 홀짝홀짝 마셨다. 테츠로와 스가이는 우유를 넣었지만 미츠키는 블랙으로 마시고 있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서 갑자기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놀랐겠다. 갑자기 이런 말 들어서. 그거야 그렇지. 스가이가 테츠로에게 동의를 구하며 말했다. 테츠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래,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하지만 나한텐 여자로 보였는데? 스가이가 말했다. 확실히 조금 특이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도 그런데 하고 테츠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연기를 한 거였어? 스가이가 물었다. 다 연기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워. 나 같은 사람의 심리는 좀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 스가이도 테츠로도 이해할 수 없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니던 유치원에 작은 수영장이 있었어. 미츠키는 다시 커피잔을 들고 말을 꺼냈다. 여름이 되면 수영장에 들어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 그런데 난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건 말이야. 왜 나만 남들과 다르게 입어야 하는가였어. 수영복 말하는 건가? 테츠로는 말했다. 그래, 다른 친구는 검은 바지를 입고 있을 뿐인데 난 상체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했어. 게다가 색은 빨강이나 핑크였고 그런 걸 입는 건 평소 치마를 입는 여자애들 뿐이라고 생각했거든. 난 항상 바지밖에 안 입어서 다른 남자애들과 같은 검푸른 바지일 줄 알았는데 말이야. 미츠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짧은 머리에 손을 올렸다. 이게 내가 여자로 취급받는 거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감을 느꼈던 때야. 그 뒤로는 어머니와 나는 누가 먼저 고집을 꺾을 것인지에 힘겨루기가 계속됐어. 치마를 입어라, 입기 싫다. 여자답게 놀아라, 놀기 싫다. 리본을 달아라, 달고 싶지 않다 등등. 엄마가 엄격하게 자라서 그런지 부모 자식 간의 모범적인 이상형이 있었어.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남편 아이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하는 성격이었어. 아마 자신의 외동딸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 그런데 교정이 안 된 거군. 테츠로의 말에 미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행히도. 근데 엄마는 치료가 됐다고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철이 들면 말이야. 아무리 어려도 눈치 보고 신경 쓰거든. 나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하는 걸 보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 그래서 연기를 했다는 거야? 뭐 그렇지. 입기 싫지만 치마를 입었고 재미없지만 여자애들이랑 놀았어. 말투도 여자애들의 흉내를 냈지. 그렇게 해야 엄마가 안심하고 집안도 조용하고 평온해져서. 근데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했어.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공감하기 참 어렵다, 야. 스가이가 조용히 비꼬아 말했다.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나한테는 희유라 미츠키는 계속 여자였어. 그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도 말이야. 그래, 이 겉모습 속에 든 내용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게다가 너희들과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어. 모두들 나를 여자로 대하지 않아서. 너희들 앞에서 그냥 옷을 갈아입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 리사코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말했지만 난 아니었어. 솔직히 뿌듯했어. 그건 히우라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스가이가 말했다. 아까도 안자이가 말했지만 그렇게 미식축구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오랜만에 그 이름을 들어서인지 미츠키가 그리워하는 듯한 얼굴을 했다. 안자이 잘 지내? 여전해. 다만 배가 점점 나오고 있지만. 그 녀석은 좋은 놈이었어. 보통 여자에게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잖아? 정말 미식축구부 들어가길 잘했다고 생각했어. 미츠키는 잠깐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보호대 혼자서 잘 찼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대로 멋지게 한 번쯤 끼워줄 걸 그랬네. 스가이는 웃으며 말하며 테츠로를 바라보았다. 그러게, 테츠로가 대답했다. 하지만 좋았던 건 그때뿐이야. 미츠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더 낮고 약간 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 생활은 최악이었어. 겉모습이 여자라는 이유로 아무리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는 걸.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 맞장구를 쳐야 할지 잘 몰랐어. 테츠로는 머그잔을 입에 댔다. 이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츠키가 호소하고 있는 고통은 아마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일 것이다. 회사를 그만둔 뒤 여러 가지 일을 했어. 여자의 몸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을 찾았지. 그런데 문제는 일의 내용이 아니었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었나였지. 사람들을 상대하면 할수록 육체와 정신적 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래서 체념한 거구나, 테츠로는 말했다. 그래서 결혼을. 뭔가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내 자신 뭔가가 말이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아, 애가 있지? 테츠로가 물었다. 이제 곧 6살이 돼. 남자애야. 부럽게도 그 녀석 제대로 남자 걸 가지고 있어. 농담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테츠로는 웃을 수 없었다. 스가이는 머그컵의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세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리사코다. 테츠로는 말했다. 미츠키는 엉덩이를 들어 초점을 잃고 시선을 허공에 보냈다. 오늘 처음으로 보이는 그의 당황스런 모습이다. 하지만 곧 이제 와서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듯이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았다. 테츠로는 복도로 나갔다. 현관에서 리사코가 신발을 벗고 있는 중이었다. 왔어? 웬일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한쪽 발을 선 채 동작을 멈췄다. 어? 그래. 많이 늦었네. 내가 늦는다고 하지 않았나? 리사코는 다른 한쪽 구두를 벗고 현관에 놓여 있는 익숙해지지 않은 그녀의 그 구두를 보았다. 누가 왔어? 미식축구 애들. 그건 알아. 누구누구? 한 명은 스가이고
또 한 명이 누구일 것 같아? 테츠로의 질문에 리사코는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장난치지 마. 피곤해. 그녀는 촬영기기가 담긴 커다란 가방을 들고 거실로 가려고 했다. 테츠로는 그녀의 다른 한쪽 손을 잡았다. 잠깐만. 왜 그래? 리사코는 눈썹을 찡그렸다. 그 눈썹에 앞머리카락이 떨어졌다. 히우라 미츠키. 뭐?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뜻밖의 이름에 놀란 표정이었다. 히우라 미츠키야. 걔가 왔어. 진짜 미츠키야? 기뻐하는 것이 입술에 나타났다. 당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테츠로는 손을 놓지 않았다. 걔를 만나기 전에 해둘 말이 있어. 걔는 예전의 걔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때 중간문이 열렸다. 리사코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미츠키가 서 있었다. 이런 말이지. 하고 그녀는 말했다. 테츠로가 보기에 리사코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미츠키를 본 순간 누군지 모르겠다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그리운 친구와 만난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미츠키는 리사코에게도 테츠로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이야기했다. 리사코는 조금 전까지 테츠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맨솔 담배를 피우며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미츠키의 그 얼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방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리사코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넣어 비벼서 껐다. 좀 놀랐지만 그녀가 말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알고 있었어? 스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알았다는 건 아니고 미츠키 안에 든 게 남자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네. 하지만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은 했지. 계속. 그게 뭔지는 몰랐어. 하지만 이것으로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느낌 정도? 리사코는 옛 여자친구에게 웃음을 건넸다.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못했어. 그래, 왠지 모르지만 그 기분도 알 것 같아. 제도대학 미식축구부 여자 매니저였던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은 그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츠키의 마음은 남자라고 해도 역시 여자의 모습을 한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는 건 아닌가 하고 테츠로는 생각했다. 아니면 성별을 넘어선 우정이라든지. 그래서 리사코가 말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어땠어? 보아하니 여자로 사는 거 성공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맞아, 실패했어. 미츠키는 리사코 앞에 놓인 담배 케이스를 가리켰다. 하나 피워도 되나? 그래. 리사코가 담배 상자를 내밀었다. 그리고 리사코는 미츠키가 담배 한 개비를 물기를 기다려 라이터에 불을 켰다. 고마워. 미츠키가 말하며 입에 문 담배를 그 불에 가까이 댔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일도 잘하고 가정적이고 착했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상냥함은 여자들에게는 통했겠지만 나에게는 고통이었어. 고통이었다고? 리사코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귀찮게 느껴져. 곁에 있는 것도 귀찮고 말을 거는 것도 귀찮아. 몸에 닿기라도 하면 소름이 돋아. 물론 그의 잘못은 아니야.
원인은 모두 나한테 있었지. 변명을 하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 자신이 변할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 내 육체와 정신의 차이를 오히려 의식하게 되고 말았지.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 계속 연기를 했어. 언젠가는 이게 연기가 아닌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소용없었어. 마음은 속일 수 없었어. 그래서 집을 나온 거구나. 미츠키는 후하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작년 연말 전부터 그러고 싶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게 계기가 되었어. 어머님 돌아가신 거야? 테츠로가 물었다. 식도암. 마지막에는 닭뼈처럼 말랐어. 엄마 간병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출을 할 수 없었지. 아버지는? 아버지는 건강하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약간 홀가분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것도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어. 있잖아. 리사코가 입을 열었다. 집을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남편과 이혼했다는 뜻이야? 그건 테츠로도 궁금했던 점이다. 미츠키는 두세 번 담배를 들이마시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출했어. 남편이 회사로 간 후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에. 짐하고 돈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놔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 경찰에 실종 신고 같은 걸 낼까봐 남편에게는 부엌에 편지를 두고 나왔어. 그 편지에는 사실을 다 적은 거야? 안 썼어. 왜? 쓰려고 했는데. 미츠키는 담배를 손가락에 낀 채 이마에 손을 얹었다. 오랫동안 속였다는 걸 차마 고백할 수가 없었어. 게다가 아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 자기 엄마가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 그럼 남편과 아들이 미츠키 너를 찾고 있지 않을까? 스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겠지. 아마도. 왠지 가족들이 안쓰럽다. 스가이는 테츠오나 리사코를 보며 말했다. 테츠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스가이와 같은 의견이었다. 아니면 미츠키의 남편은 어렴풋이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집 나간 뒤엔 어떻게 지냈어? 리사코가 물었다. 여러 가지. 술집에서 알바하거나? 여자로서? 아니. 미츠키는 고개를 크게 저었다. 당연히 남자로서지. 모처럼 자유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 그녀는 담배를 재떨이에서 끄고 두 팔을 벌렸다. 어때? 니들 눈엔 내가 남자처럼 보이니? 테츠로의 눈에는 남자라기보다 소년으로 보였다. 몸집이 작은 탓만은 아니다. 소년이 가지는 중성적인 분위기가 미츠키에게서 느껴졌다. 스가이는 딱 봐도 남자라고 했고 리사코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테츠로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호르몬 주사는 맞고 있어? 미츠키의 진지한 눈빛이 보였다. 테츠로의 얼굴을 빤히 본 채 턱을 당겨 보여준다. 언제부터? 집 나오자마자.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으니까. 덕분에 봐봐. 수염도 자랐어. 미츠키는 자신의 턱을 가리키며 리사코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했다. 그러네. 리사코가 말했다. 스가이도 들여다보았다. 남은 건 가슴인데 근데 이건 효과가 별로 없어. 미츠키는 일어서서
검은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뭐하냐고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그녀는 셔츠를 벗었다. 햇볕에 잘 그을린 살갗이 드러났다. 다만 가슴에는 명주천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다. 그 바람에 여성스러운 가슴의 모습은 감춰졌다. 하지만 미츠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오른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주먹을 불끈 쥐어서 팔꿈치를 구부려 팔뚝에 알통을 만들었다. 어때? 괜찮지 않아? 장거리 패스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 확실히 단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역시 어딘가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육체라고 테츠로는 생각했다. 리사코도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테츠로는 그녀의 눈빛이 피사체를 앞에 두고 있을 때의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스가이만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도 호르몬 투여의 결과인 거야? 테츠로는 물었다. 그러자 미츠키는 의미심장하게 입술 끝을 올렸다. 그뿐만 아니야. 또 다른 게 있어? 글쎄. 미츠키는 검지를 입안에 쑤셔 넣는 행동을 했다. 성대에 상처를 내서 철심을 넣었어. 몇 개나 넣었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덕분에 곧바로 이 목소리를 얻을 수 있었지. 그 말에 스가이가 얼굴을 찌푸렸다. 듣기만 해도 아플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테츠로는 물었다. 만약 남자의 몸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어. 내 몸을 이렇게 만든 신의 실수를 교정하는 거야.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다 가져오고 선물 받은 과일주의 뚜껑을 열었다. 생각지도 않게 동창 모임의 2차가 시작되었다. 화제는 역시 대학 시절의 추억이다. 플레이에 관한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기억하는 건 일련의 사건들 뿐이다. 3학년 때 서경대전 기억해? 스가이가 뻘건 얼굴을 하고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니시와키의 패스를 성대가 가로채어 달리려고 할 때 수비인 태클러들과 부딪히며 난리였잖아. 그러더니 그 공이 허공으로 떠다니고. 어찌된 일인지 안자의 소나기에 쏙 들어갔지. 미사코가 공을 안는 동작을 취했다. 그래서 애들이 달리라고 소리 지르고 안자의 놈 영문도 모르고 뛰기 시작했잖아. 앞에 아무도 없어서 그 녀석 미식축구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터치다운 찬스였어. 나도 그건 이겼다고 생각했었어. 너무 흥분했지. 근데 그 꼴이 되다니. 모두 일제히 힘이 빠져버렸잖아. 스가이의 이야기에 테츠로도 그때 일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공을 잡은 안자이는 하필이면 골라인 앞에서 넘어진 것이다. 걔 그때부터 중년살이 찌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말하며 스가이는 또 웃었다. 추억담은 끝이 없었다. 미식축구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미츠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아무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모두가 수다와 주량이 늘었고 술을 마시는 속도도 빨라졌다. 스가이가 먼저 뻗어버렸다. 그를 거실 옆에 다다미 방으로 옮기고 술자리도 거기서 끝이 났다. 히우라는 침대에서 리사코와 함께 자. 테츠로가 말했지만 미츠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난 소파에서 잘게. 여기면 충분해. 그래도 스가이와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테츠로를 쳐다보았다. 테츠로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 복잡한 상황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테츠로는 알았다고만 했다. 리사코는 말없이 담요를 가져왔다.
오전 3시가 넘었다. 침실 더블베드에 테츠로와 리사코는 나란히 누웠다. 사실 그가 이 침대에서 자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고 각각 옆에 있는 스탠드 전등을 껐다. 테츠로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잠을 자려 할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듯했다. 그는 눈을 떴다. 어둑어둑한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천장이 보였다. 어떤 광경이 눈앞에 선하게 되살아났다. 대학교 4학년 때 5월이었다. 창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랑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커튼이 쳐있지 않았기에 유리창에는 테츠로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가 화장실을 막 다녀온 참이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멍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같이 자자. 미츠키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얼굴에는 싸늘한 웃음이 감돌았다. 싫은 건가? 아니. 테츠로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온몸에서 열이 났다. 미식축구부 술자리 뒤였다. 테츠로의 하숙집에 웬일인지 미츠키가 따라왔다. 큐비방에서 좀 더 마시자니 어쩌니 하는 그런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정확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 값싼 버번술을 둘이서 몇 잔이나 마셨다. 미츠키는 술이 세다. 테츠로도 약하지는 않다. 그래도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 같다. 미츠키가 옷을 벗은 건 테츠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이었다. 그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의 일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나는 건 그때 그녀는 내가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테츠로는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때까지 그는 미츠키를 이성으로서는 특별히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관계를 갖는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에서 단둘이 있는 건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건 정말 의외였다. 그날 아침 미츠키가 어떻게 방에서 나갔는지 테츠로는 모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을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날을 계기로 더 가까워졌다거나 하는 건 없었다. 늘 하던 대로 대화를 하며 지냈다. 풋볼팀의 쿼터백과 매니저라는 관계 말고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어쩌다가 단둘이 있게 되어도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 테츠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미츠키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남자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때 테츠로와 서로 안고 있던 그녀였을 때도 그런 것이다.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남자와 관계를 하는 심리를 테츠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른바 동성애 같은 것인가 라고도 생각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방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루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다. 누군가가 걷고 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뒤이어 현관에서 신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천천히 문을 여닫는 소리. 테츠로는 상반신을 일으켰다. 옆에서는 리사코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발밑에 벗어던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맨살 위로 파카를 걸치고 복도로 나갔다. 현관에 미츠키의 스니커즈가 사라져 있었다. 거실 문을 열자 소파 위에는 사람이 없었다. 우렁찬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테츠로는
거실장 서랍을 열어 열쇠와 지갑을 손에 들고 몸을 돌려 현관으로 갔다. 맨발 그대로 조깅화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공기가 싸늘하다. 하지만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파카 안에 티셔츠를 껴입고 올 시간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까지 내려갔다. 넓은 현관홀을 달려서 나갔다. 아파트 앞에 대형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다. 테츠로는 길가에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미츠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그녀가 택시를 탔다면 따라잡기는 힘들다. 테츠로는 종종 걸음으로 히가시코엔지 역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건물 사이사이에 비를 피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츠키는 어디에도 없었다. 작은 공원 앞을 지나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다시 걸으려 할 때였다. 뭔가가 눈에 띄었다. 공원 입구 쓰레기통에 낯익은 것이 걸쳐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손에 쥐었다. 틀림없었다. 미츠키가 쓰고 있던 것, 즉 여성용 가발이었다.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검은 치마와 회색 재킷이 버려져 있었다. 테츠로는 공원으로 갔다. 눈을 부릅뜨고 나무 사이사이를 자세히 보았다. 손전등을 가지고 올 걸 하고 후회했다. 뭔가 움직이는 것이 시선의 끝에 들어왔다. 그는 재빨리 그쪽을 보았다. 미끄럼틀 아래에 검은 물체가 있었다.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 천천히 다가가 본다. 검은 셔츠 등이 살짝 보였다. 미츠키는 무릎을 껴안고 그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유일한 짐인 스포츠 가방은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테츠로는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츠키는 놀란 듯 몸을 돌리며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빛이 매우 차가워 보였다. 하지만 테츠로임을 확인하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큐비, 왜 말도 없이 나갔어? 테츠로는 물었다. 뭔가 불편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좌우로 흔들었다. 배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무 지나친 생각이야. 자, 돌아가자. 그러나 그는 또 한 번 고개를 흔들었다. 애들 봤으니까 그걸로 만족해. 이제 됐어. 나머지는 혼자서 헤쳐나갈 거야. 너의 그 결심을 모두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말도 없이 나가는 건 좀 아니잖아. 우리가 걱정 안 할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거기 있으면 그냥은 나를 안 보내줄 것 같아서. 그건 그러네. 이런 시간에 그냥 보낼 순 없지. 그러자 청바지를 입은 미츠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고 가방을 집었다. 그대로 걸어간다. 아파트와는 반대 방향이었다. 우리 집은 이쪽이야. 택시 타고 비즈니스 호텔로 갈게. 그럼 걱정 안 하겠지? 잠깐만. 걷고 있는 그녀의 팔을 테츠로가 잡았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미츠키는 테츠로의 팔을 뿌리쳤다. 리사코나 큐비에게 폐를 끼칠 순 없어. 사실 만나는 것만으로도 미안한 일인 거야.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소리야? 테츠로는 웃어 보였다. 뭐가 그렇게 미안한 거야? 옛 친구를 집에 재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 미츠키는 짧게 깎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땅을 걷어찼다. 귀찮은 일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와 얽혀 니들 인생이 엉망으로 될지도 몰라. 그러면 난 너무 미안해서 미쳐버릴 거야. 뭐가 그렇게 거창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생각이 너무 지나쳐. 알았으니까 어쨌든 우리 아파트로 가자. 테츠로는 다시 미츠키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그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자 그것을 제지하듯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안 돼, 갈 수 없어. 그녀의 말투는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테츠로는 비로소 뭔가 예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뭐 숨기는 거 있지? 미츠키는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을 찾고 있는 표정이었다. 얘기해봐. 그걸 듣지 않고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 미츠키는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한 곳을 바라보고 크게 숨을 쉬는 걸 반복했다. 이윽고 그녀는 테츠로를 보며 말했다. 지금 듣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게 된다고? 언제? 빠르면 내일, 어쩌면 모레일지도. 내일이나 모레?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면 지금 여기서 말해줘도 되잖아. 말하면 혼자서 돌아갈 거야? 그건 잘 모르겠네. 얘길 들어보고 나서. 치사하다고 화낼 줄 알았는데 그녀가 보인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살며시 웃기 시작했다.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얘길 들으면 아마 큐비는 더 이상 날 붙잡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어쩌면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랐기에 테츠로는 생각에 잠겼다. 미츠키가 한번 숨을 쉬었다. 나 쫓기고 있어. 뭐? 테츠로는 말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쫓기고 있다고? 쫓기고 있어. 정확히 말하자면 아마 쫓기게 될 거야.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 듯 미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게 말야. 그들이 나한테 오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그럼 그걸로 아마도 끝이겠지. 경찰이라니. 히우라 너. 테츠로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짓 한 거야? 그런 것까지 알고 싶어? 당연하지. 그렇군. 그럴지도 모르겠네. 미츠키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시 한번 테츠로를 본다. 죄명은 살인죄야. 사람을 죽였어. 그 말은 테츠로의 귀로 들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 충격으로 그는 한순간 움직일 수 없었다. 목소리도 안 나왔다. 못 들었어? 미츠키가 물었다. 그 표정이 왠지 작은 악마 같았다. 역시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 테츠로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